바다 안에는 아름다움이 있다. 바다에는 시가 있다. 달은 바다를 꿈꾼다. 바다는 달을 꿈꾸고 바다가 몸이다. 몸이 바다다. 네, 저는 평면 작업을 하고 있는 박신혜입니다. 홍대대학원을 졸업하고 81년에 독일을 갔다가 제가 92년에 이제 남편의 직장을 따라서 안산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한국미협에다가 이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안산에는 그때 이제 미협이 구성이 돼 있지 않고 저한테 이제 수원미협을 가라. 그렇게 해서 수원미협에 가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 안산문화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서양화 수업을 하는 반에 선생님이 이제 부재 상황이어서 수원 미술 잡지가 있었어요. 저 기사를 다룬 걸 보고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안산에 단원 미술 작가회가 발족하는 그 무렵이어서 제가 같이 이제 합류를 하게 된 거죠. 그때 올림픽 기념관 그 2층 강당에서 이제 저희들이 전시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전시장이 아무 데도 없었어요. 비가 오면은 양동이를 놓고 물이 떨어지는 그런 정말 열악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단원 작가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안산 미협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다음 안산에 이제 그 아파트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큰 모델하우스 그들이 만들어져서 그 모델하우스가 그 역할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빈 자리를 다 없애지 않고 미술관으로 전시관으로 사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안산에 그 제대로 된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술의 전당이 생기고 지금 김홍도 미술관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안산 미술이 굉장히 이제 커지고 단단해지기 시작했죠. 대학 때 이제 구상 교육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대학 4학년 때 저는 싫더라고요. 좀 더 자유롭고 싶고 그 제가 이제 그 장판 위에다가 이렇게 그 페인트에다가 호분을 섞으면 이제 걸쭉한 상태가 돼요. 그거를 이제 호흡하듯이 호흡하는 리듬에 따라 가지고 스키즈로 이렇게 미는 작업을 대학 졸업 무렵에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홍대 대학원을 가서 이제 박서보 선생님, 하종년 선생님 밑에 있는 이제 그 부분을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들의 이제 이런 행위라든지 아니면은 흰 그림들 하다가 이제 독일을 가서 독일은 약간 그 도제식 교육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 회화 쪽에는 더 이상 이제 들어가서 같이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조하는 데를 갔어요, 제가. 그때 제가 이제 목조과에 있으면서 격자를 만들고 저희들은 예전 우리 한국 이 집에 그 창호가 다 격자였잖아요. 그 격자 틀을 만들고 그 뒤에다가 창호지를 붙이고 거기다가 이제 그 먹으로 이 칼리그라피적인 작업을 해서 그게 한 인간이 살아가는 그 단위 공간 그런 작업을 이제 함께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조를 하다가 제가 이제 판화 쪽으로 넘어가서 왜냐면 한국에서 판화를 배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판화에서도 처음에 이제 그런 작업을 계속 이제 연결해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을 나와서 인간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이제 하기 시작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작업이 바다로 넘어가면서 그 연결고리가 어디 있었던가 따지고 보니까 제가 그 스키즈로 밀어갔던 작업들 거기에서 제가 바다가 이미 내 어떤 작업 속에 있었구나. 그게 2000년 무렵이었어요. 바다는 제 철학하는 장소예요. 사유하는 장소고 변하지 않는 적어도 인간이 뭔가 범할 수 없는 게
있지 않나 하고 찾던 중에 바다를 찾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산이 바다잖아요. 근데 서해를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저는 이 서해가 너무 아름다워요. 서해가 그 화장하지 않는 여자? 그냥 엄마? 왜냐면은 별 변동이 없어요. 색도 별로 아름답지 못해요. 왜냐면 그 뭐 볼 때문에, 그죠? 그런데 그 안에 무서운 힘이 있어요. 그 썰물, 밀물이 가지고 있는 조류의 차이가,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저도 두 아이 키우고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꾸민다는 거는 뭐 상상도 못하고, 그런데 또 뻘이 있어서 그 안에 무섭게 많은 생명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다가 하나의 사유하는 통이라면, 사유하는 장이라면, 그 사유의 중심에 우리의 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의 기호로 뇌를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거기 저는 이제 신앙인이기 때문에 요나 콤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요나의 이야기가 또 바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바다가 하나의 우리가 그 자궁이고 양수라면은 그 바다라는 큰 양수 속에 우리가 웅크려져 떠 있을 때 편안하죠. 그 밖의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가는 걸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도 불안하고 능력이 없어도 불안하고, 그게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이야기, 그게 이제 요나 콤플렉스거든요. 그래서 그 바다라는 어떤 그 인식 대상에서 제가 그 요나 콤플렉스의 이야기, 그게 곧 나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서해가 가지고 있는 여성성의 이야기, 그것도 제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바다가 사유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몸의 철학이 가지고 있는 바다가 몸이고 몸이 바다고 하는 그 이야기, 이런 게 이제 지금까지 제 작업의 이제 테마가 되어 왔던 거예요. 바다는 파란색이다, 그죠? 바다는 우리가 이렇게 즐기는 곳이다. 그 다음에 어떤 나름대로 이제 그 어떤 여름 휴가라든지 그런 바다에 대한 어떤 그 관념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사람들이 바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 작품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죠. 저는 이번에 이제 그 김홍도 미술관에서 안산 미술의 그 역사를 이렇게 이제 다시 그 정립하는 거, 정말 귀한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제 작업을 쭉 정리를 해야 된다 늘 생각을 해왔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저 자신에 대한 정리자, 왜냐하면 제가 여기 오면서 안산 미술의 태동기부터 함께한 사람으로 이제 아주 좋은 기회고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뭔가 이제 능력이 되는 한에는 이제 열심히 또 작업을 계속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판화 공방인 만큼 사람들한테 이제 안산 판화 저변화, 그리고 판화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즐거운 거구나. 왜냐하면 판화는 굉장히 많은 그 고난도의 어떤 전공이라든지 이런 거 안 해도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나누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바다를 늘 사랑한다. 파도 한 자락이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안에 내재한 신의 형상을 본다. 그리고 그 완벽한 아름다움에 나는 부끄러워지고 작아진다. 그래서 바다는 신을 경험하는 장이고 오클루스이다.